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조직검사 방법, 지혈하느라고 피가 많이 나는 경우는 압박 지혈을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집에 귀가하는 것까지 시간이 추가로 걸릴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조직검사를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아요. 조직검사 병변이 결정되면 소독을 하고, 소독한 부분에 마취를 아주 얇은 바늘로 따끔하게 약이 퍼질 때까지 한다고. 마취가 어느 정도 되면, 마취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아프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고 가이드와이어라고 하는데, 중심 핵 생검 바늘을 집어넣고 바늘이 조직을 3번, 4번 땅땅땅땅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나면서 조직검사가 끝나게 되고, 끝나면 상처를 소독한 다음에 피가 많이 나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압박붕대를 메고 속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오겠죠. 보통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보면서 혹의 중심부, 윗부분, 가장자리, 안쪽, 아래쪽, 그렇게 해서 이제 5부분 정도를 띄게 되는데 15분 정도면 조직검사는 간단하게 끝나요. 지혈하기 전에, 압박붕대를 감기 전에 상처에 보면 바늘이 들어갔던 부분들에 종이 테이프를 하나 붙여놔요. 그 종이 테이프는 왜 붙여놓냐면, 모든 종류의 상처들은 서로 오므려져 있을 땐 상처가 예쁜데 벌어지는 힘으로 인해서 상처가 커지고 볼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성형외과에서도 주로 듣는 말이겠지만, 상처 부위는 텐션이 없이 서로 오므려져 있어야 되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켈로이드라고 하면 보통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가 과도하게 증식을 해서 매끄러운 피부의 표면이 아니라 볼록한 피부로 치유가 되는 종류의 상처를 켈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도 틀리고 부위에 따라서도 틀려서, 어떤 사람은 여기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가슴에서는 안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데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배에는 생겼는데 가슴은 괜찮은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실제로는 조직검사나 수술을 해봐야 그 상처가 나중에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종류의 상처든 벌어지는 힘 때문에 예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스킨테이프는 상처를 오므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건 염증이 없는 피부라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상처의 나중 모양이 예뻐져요. 그래서 그 스킨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소독을 한 다음에 꺼즈를 붙여서 혹시 압박되면서 나오는 피들도 거기에 묻게끔 한 다음에 압박붕대를 감거든요. 그래서 압박붕대를 감을 때는 앉아서 감게 되겠죠. 누워서 소독하고 조직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킨 테이프를 붙이고 꺼즈를 붙인 다음에 소독을 해서 압박붕대로 지혈을 하면 가슴이 엄청 답답할 거예요. 가슴은 유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심장과 폐거든요. 심장과 폐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작용을 해야 되는 게 유방하고 같은 부위에 있어요. 그럼 압박붕대로 유방을 지혈을 한다고 세게 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폐도 펼쳐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압박붕대를 감는 사람이 그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압박붕대를 감는 사람은 이 사람의 흉곽의 보통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복식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폐가 쪼그라져 있고 갈비뼈도 아주 소량일 거고, 흉식호흡으로 폐가 펼쳐져 있는데 갈비뼈로 펼쳐져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면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차이를 최소화해서 내가 압박붕대를 감아서 3시간, 4시간 장기적으로 지혈을 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서 폐를 갈비뼈가 쭈그러진 상태에서 감지 말고, 갈비뼈가 넓어진 상태에서 내 유방만 압박할 수 있도록 지혈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에서 압박붕대를 감았어요. 뼈가 힘들어서 지혈이 문제가 아니라 나 숨 못 쉬겠어요 하게 돼요. 그럼
병원에서 나간 상태에서 그런 상태라면 압박붕대를 풀어야 될 거고, 압박붕대를 풀른다면 조직 검사한 데 피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멍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조직 검사한 데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속적으로 아플 수 있거든요. 멍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조직 검사한 데는 멍이 최소여야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조직 검사하고 나서 지혈을 하는 압박붕대는 폐가 가장 펼쳐져 있는 갈비뼈가 풀 벌어져 있을 때가 뼈가 덜 아파서 나중에 내가 압박붕대를 풀고 피떡이 많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왠지 나를 안 친다, 소독하고 나서 압박붕대를 감을 것 같다 하면 지나치게 갈비뼈를 팽창시켜서 배는 쫄딱해도 갈비뼈는 가장 벌어져서 압박붕대를 유방을 누르고 갈비뼈를 덜 누르도록 도와주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다음날은 압박붕대를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꺼지에 피가 묻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색깔이 보통은 선홍색이 아니에요.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지혈이 되고, 옛날에 난 피들은 색깔이 진해져서 초콜릿 빛깔나 또는 죽은색 피가 날 거고, 맨 처음에 띄기 어려울 텐데 약간 젖으면 띄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띄면 딱지가 보통은 24시간 피가 딱지가 안 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꺼지를 쪘는데 선홍색으로 피가 줄줄 나온다면 그 상태에서는 집에 계시면 안 되고 압박붕대를 다시 하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처 소독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어떤 수술이든 조직 검사든 마찬가지인데 딱지는 우리 몸에 있어서의 코팅 역할을 해요. 딱지가 지고 나서는 소독을 하지 않아도 안에 균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딱지가 안 지고 선홍색 피가 줄줄줄 나고 있다면 바깥과 안에가 벽이 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한 지혈이 잘 안 된 상태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압박붕대를 더하든지 아니면 출혈 상황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되고, 보통 상처는 딱지가 지고 깨끗한 경계로 보이는데 선홍색 피가 줄줄 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스킨 테이프로 붙였던 테이프 근처에 물집이 잡혀 있다든지 이러면 그냥 본인이 알고 지나가는 것보다 병원에 전화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의사 선생님이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채취한 조직은 당연히 병리과 의사 선생님한테 의뢰가 되고, 의뢰가 되고 나면 현미경으로 염색하고 세포들을 평가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4, 5일 뒤쯤, 늦어도 일주일 뒤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양성 중에 관찰만 해야 되는 경우는 전화로 결과를 알려드리기도 해요. 근데 전화로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 예측하지 않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보통 내원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병원하고 같이 상의하시면 될 거예요.